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경 씨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저 해외 일정으로 또 우리 또 나영석 PD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네. 저희가 또 우리 또 아주 멋진 정경호 배우님하고 스페셜 DJ를 맡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탁드립니다. 어쩐 일이죠? 오늘 여기 왜 왔냐?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또 오늘 또 굉장히 저희 둘만 온 게 아니고 또 스페셜한 게스트. 그렇죠. 이 자리를 빛내주실 또 우리의 대본에는 뭐 가까운 사이라고 있지만 뭐 가까운 사이라기보다는 가족이죠, 가족. 네, 사실. 가족이고. 그냥 오래된 분입니다. 네. 에그 이즈 커밍의 기둥이자 핵이죠. 그죠? 우리 신원호 감독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신원 감독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사랑스럽게 맞이하는 구독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석이 친구 원호입니다. 네. 나영석 PD가 지금 해외 촬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 공석이 된 라이브 자리를 난 왜 굳이 이걸 나로 메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열심히 일하려는 후배들의 부탁을 또 거절할 수도 없고 저도 사실은 홍보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따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왔는데 저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이 두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따 그 들을 얘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네. 안경이 똑같구나 진짜. 그러네요. 됐다. 근데 재밌는 건 안경도 똑같고 옷 배색이 네. 하나 합쳐져가지고 반반이 됐어요 지금. 그죠? 흑백, 흑백. 네이비입니다. 네. 네이비구나. 자 그러면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3 이대로 이게 아니구나. 네. 그건 아니고요. 자, 뭘 감독님 괜찮냐고. 라이브 출연 오랜만이신데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근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에 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이런 드라마가 이제 편성이 확정이 되면서 확정되면서 아무래도 제작을 이제 이미 사실 맞춰놨었는데 그걸 좀 저희 그 연출했던 이민수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줄이고 좀 정리하고 최근에 이제 그걸 좀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아닐까요? 재밌어요. 와, 재밌어요. 우리 또 프로그램의 또 핫 랭커이신 어떻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게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떤 에그 컨텐츠 네. 중에 본인 이름이 걸린 컨텐츠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이시죠. 그렇죠. 좀 전에 들었는데 김대명 씨 그 맞따라 못따라 때문에 구독자 수가 갑자기 저희 사실 오래됐으니까 좀 기울기가 좀 그렇게 좀 가파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한 20만 명 정도 올랐. 20만 명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진짜 김대명 씨 때문에 특히 해외 팬들이 많이 유입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많은 중국어 댓글은 처음 봤어요. 아니, 대만 편 때문에. 진짜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따봉.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질문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저희 거죠? 이제 전공의 생활 네. 어떤 드라마인지 이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그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저희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피노프 드라마고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종로율제 저희가 있던 데 이제 본원 율제 본원이었고 거기서 이제 분원인 그 종로율제 산부인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드라마입니다. 산부인과. 그죠? OBGY. 저희도 사실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젊은 버전 아닐까라고 사실은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청춘물이다 하는 느낌? 보면서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고 푸릇푸릇하고 귀엽고 진짜 만들고 나서 저희도 좀 많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다른 게 나오는구나 싶은 그 정서는 비슷하지만 제가 원래
제 작품 하기 전에는 이번에 망할 것 같아요라는 이제 그 소리들을 입버릇처럼 많이, 왜냐면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엔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번엔 진짜 망하면 안 돼요. 저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김성기 작가, 임수 감독, 그리고 우리 특히 배우들 더 뻗어나가야 될 친구들이라 제 거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괜찮은데 이 친구들 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OST도 이것도 궁금한 나요. 이 중요한 얘기죠. 잘 나왔어요. 네. 아, 저 진짜 요번 OST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요것만 말씀드리. 아, 근데 뭐 사실 뭐 응답하라, 슬기로운 시리즈, 또 OST에 또 거의 장인이죠. 최고봉 그렇죠. 뭐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장인이죠. 네, 그죠. 장인. 진짜 이번 OST도 너무 그 기대가 컨셉을 됩니다. 그렇게 잡았어요. 이 드라마 자체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초년생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컨셉에 맞게 네. 그 리스트 전부를 아니 그래 하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야. 그러면 여기 댓글에 네. OST에 3만큼 돈 썼다. 근데 스리가 돈이 많이 들었나요? 야, 아니 저기 뭐 우리가 다 연주하고 다 녹음하고. 아 근데 사실 뭐 네, 저작권 다 받긴 받습니다만은 다 들어가잖아. 일단 들어간 돈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은 네. 3보다는 많이 썼겠죠. 왜냐면 3는 이 가창자들 페이가 뭐 저렴하니까 좀 저렴하다기보단 이제 전문 가수분들보단 네, 네. 사실 그렇잖아. 더 드릴 수는 아 없잖아. 그렇게 그쵸.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전문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젊은 드라마라는 네. 그 기조에 맞게 전부 그 가창자들을 아이돌로만 라인업을 세웠어요. 그렇게 놀랄 일. 이거 너무 많이 스폰데요? 그래서 전곡 다 아이돌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아이돌 분들로 라인업을 세워서 왜냐면 아이돌 그 라인업 중에 어마어마한 오 마이 갓. 분이 다 어마어마하신데 네. 진짜 보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 다 얘기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그 혹시 그 전곡 중에 아이돌이 아닌 것도 있나요? 아니요, 다 아이돌 그룹이에요. 야, 왜? 예? 그룹이에요. 그룹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돌 그룹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궁금해하신다. 네. 자, 뭐, 여러분 뭐 그럼 누구지? 4월 12일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이 생겼네요.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난 신원호는 누구인가? 그는 과연 누구이길래 드라마 한 편을 아이돌로 줄을 세웠는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신원호 PD님 나무 위키 읽기 따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잘생겼네요. 호남, 쾌남, 미남 다음이고요. 출생은 1975년 8월 28일 맞죠? 영등포 맞습니다. 대림동이시고요. 그리고 대표작에는 KBS 불후의 명곡. 야, 남자의 자격. 네. 남자의 자격도 제가 너무 좋아하던 예능이었어요. 남자의 자격. 매일 보고 잠들었죠. 네. 매일 안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작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 다 적기도 힘든다는 거야, 이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어렸을 때 감독님 이제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졸업을 하시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27기로 2001년에 KBS의 PD로 입사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생방송 세계는 지금의 조연출을 맡다가 예능국으로 파견을 가시고 거기서 이제 교양국으로 보내달라고 조르시다가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공포의 쿵쿵따 가족오락관 조연출을 맡으면서 예능의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도 이제 가끔 가족오락관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오락관 딱 4개월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좀 크시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한테도 가끔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다고. 사실은 예능국에 지금은 좀 많이 이 판세가 달라졌지만 이쪽으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상파 예능의 최전선은 일요일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주중 프로그램 다 줘도 상관없어. 일요일 프로그램만 이기면 이 방송국이 이기는 거야. 일주일에 1등.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정말 좋은 리소스들이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도 그렇고 PD들도 좋은 PD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하는데 계속 거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거기다가 그때 이제 조연출 막내였으니까 제 거 편집해야죠, 촬영해야죠, 예고 만들어야죠, 영수증 붙여야죠. 그러니까 서류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하기도 싫은 건데 예능 프로그램이. 근데 그러다가 공포의 쿵쿵따라는 그 코너의 조연출을 맡으면서 저게 막 분당으로 그때 막 5, 60 나오고 이랬으니까. 맞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 일화를 제가 얼마 전에 그 핑계고에서 나피디님한테 들었어요. 이제 감독님은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얘기 안 하시지만 에이스여가지고 불려갔다. 자기 기수에서 에이스여가지고 일요일 프로에 불려갔다. 자기만. 아 에이스라서 불려간 게 아니야. 그 진짜로 저기 써 있잖아요. 예능국으로 파견을 간다고. 저는 그냥 여기가 좋은데 교양국 되게 교양 있어요. 그래 다들 클래식도 그렇게 참 좋아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참 멋있어요. 예능 PD들은 좀 유퀴즈에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쌈마이 같은 좀 강해요. 그래서 너무 싫었었던 터라. 왜냐면 저 6개월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거든. 보고는 너는 슈퍼TV로 가, 너는 연예가 중계 가. 뭐 이제 이렇게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에이스라서 그런 건 아니고 영석이는 그때 오자마자 시트콤 하고 있었을걸요. 우리 동기 중에 유일하게 예능국을 자기가 지원한 친구는 영석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다고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석이는 그래서 시트콤만 촬영 현장 다니고 이러느라고 편집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제가 늘 친절히 알려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예. 그래서 약간 그거 있잖아. 그 신입사원 때는 요만큼 아는 게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 보이죠. 그때부터 얘는 내 미치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고 그냥 그때부터. 지금도 그 근데 기조를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계속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능의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올드미스 다이어리, 와, 또 희대의 명작이죠. 2009년에 남자의 자격 연출로 일약 스타 PD 반열에 올랐다. 제가 입봉은 원래 저걸 여걸식수로 했거든요. 그 영석이도 입봉을 여걸식수로 했어요. 그래서 영석이가 먼저 하고 있었고 여걸식스를 이제 자기가 이제 물려받으면서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저는 그때 올미다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저보고 이제 그걸 맡아서 하라고 하시길래 진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 진짜 싫습니다. 여걸식스가 너무 싫습니다. 라고 그 막 뿅망치 때리고 막 이러는 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드렸는데 영석이가 생전 앓는 소리를 안 하는 애거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얘가 힘든지 잘 모르는 친구라. 근데 걔가 정확히 기억나. 올미다 막촬하고 있었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오늘 낮신 막신을 다 찍어야 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할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빨리 치고 끝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 좀 살려달래. 그러니까 저거 해달라는 거, 맡아달라는 거죠. 그거를 안 그러면 자기가 또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가 다른 친구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 보면 두 가지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런 소리 안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진짜 힘든가 보구나. 그리고 또 반면에 아우 얘 진짜 많이 힘드니까 내가 가주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죠. 가서 이제 그 이우정 작가는 그대로 있었고 근데 그러면 나도 PD인데 좀 뭘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교실로 들어오고 저 쥐돌이를 그때 만들었죠. 자바라 쥐돌이를 만들어서 쥐를 잡자. 네, 그래서 쥐돌이를 하면서 그게 터지는 바람에 원래는 제가 거기 해피선데이 전체 그 관장하시는 선배랑 약속했거든요. 딱 2번만 찍어보고 답이 없으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쥐돌이가 반응이 좋아서 심지어 2번 만에 이어갔죠. 그래서 되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데뷔작이 됐죠. 쿵쿵따 쥐를 잡자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네, 다시 보기로도 네. 보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은 2011년에 한국 PD 대상 TV 예능 부분 작품상을 수상하시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스타 PD의 탄생에 서막을 열게 되었죠.
시작이었죠. 시작이죠. 그럼 1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는 3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늘 그 저는 다시 인사드리자면 영석이 친구 원호고요. 그 2부 순서는 제 절친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제 함께 작업을 했던 배우 김대명 씨랑 배우 정경호 씨 모시고 두 분 뭐 근황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곳에서 미처 캐내지 못했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그것들을 한번 끄집어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대명 씨부터 요즘 근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저한테 주어진 지금 정보로는 직업 배우 그 예능인도 또 겸하고 계시죠? 예. 데뷔는 2006년 영국 귀신의 집으로 오세요. 예, 맞습니다. 연극으로 데뷔했죠. 음. 벌써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해인 것 같아요. 데뷔 20주년. 네네네. 자 학력 나왔다. 학력. 악령. 나왔네요. 중요하죠.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연기예술학 졸업. 2025년 2월 25일자로 졸업을 했죠. 오늘 졸업.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네. 저 사진이 나오네요. 예. 오늘 네. 따끈따끈한 사진. 네. 오늘 또 저희 학교는 저기가 졸업하면 사진 찍는 포토존이거든요. 명륜당. 네, 명륜당이라고 저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가족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아유, 어머, 이거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 이 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 왜?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명이의 졸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졸업? 거의 원래 졸업해야 되는 것보다 한 18년, 19년 정도 후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다음 이제 근황을 이제 알아볼게요. 좀 한동안 쓰리 끝나고 너무 논다 싶었는데 이제 연달아서 요즘에 아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 조명 가게가 이제 뭐 오픈을 했죠. 오픈했고 작년 12월에. 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2025년 3월 8일 밤 10시 반 JTBC에서 토일 드라마 협상의 기술. 맞습니다. 그게 첫 방송 예정입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그 대기업 안에는 M&A 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M&A 전문가인 재훈 씨가 이제 팀을 꾸리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커다란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M&A 하면 너무나 이제 좀 딱딱하고 좀 무거워 보이는데 안은 되게 귀엽고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여다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그 전문직 역할들을 좀 많이 하시네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도 참 이전에는 좀 뭐 악역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역할. 그런 역할들도 했었는데 좀 의사 생활을 통해서 이게 좀 전문직의 이미지가 좀 입혀지지 않았나 잘 감독님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 역할에 도전하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될지 귀추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런 게 써있네요. 공개된 캐릭터 스틸컷에서 평소보다 날렵한 비주얼을 선보여 팬들의 기대 반응을 이끌어냄. 오, 훈훈하다. 엄청 훈훈하다. 근데 이게 날렵한 비주얼을 만든 계기가 사실은 뭐 이 작품 아니야, 안 돼. 안 돼? 네. 그래 알았어. 뭔데요? 아이. 둘만 알고 있는 거야? 나 궁금한데? 이따 그래서 왜 이렇게 뺐어라고 했더니 이따 카톡으로 얘기해 줄게. 왜 이렇게 뺐어 그랬더니 아니다. 야. 아닙니다. 그래서요. 뭔데? 아니. 자, 다음입니다. 제가 그렇죠. 엠바고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엠버고는 또 뭔데? 어느 시점까지 말할 수 말할 수 없는 보도를 이제 오케이. 통제하는.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작품을 또 했어요. 네. 그 웹툰 원작 드라마. 돼지우리라고 돼지우리? 드라마를 이제 촬영을 다 마쳤고요. 음. 이제 좋은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소개 잠깐. 네, 이제 돼지우리는 이제 웹툰으로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좀 장르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SF라고 해야 될까? 줄거리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아마 좀만 기대해 주시면 재밌는 작품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요 뒤에 또 차기작은 또 잡히신 거 없으시죠? 차기작은 이제 좋은데 맞따라 다음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또 저희들끼리 또 따로 얘기하고 또 따로 얘기하신다고요? 다음 얘기할게요. 아니 이 사진도 얘기 못 해준다. 돼지우리가 무슨 얘긴지도 안 해준다. 다음에 어디 간지도 안 해준다. 기다려 보세요. 정경우 씨 얘기가 네. 있습니다. 좀 그랬네. 그래.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 아닙니다. 왜 야. 아닙니다. 집중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자, 정경호 씨. 네. 자 정경호 배우 대배우. 자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볼게요. 직업 배우. 배우. 데뷔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 공채 출신이에요. 야, 네, 이렇게 그래도 근본이 있어요.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밤 9시 30분 MBC 금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첫 방송 예정입니다. 네. 뭐 드라마 소개. 네. 노무사 노무진 드라마고요. 그 생계형 노무사가 노무사가 되는 과정과 노무사가 되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서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면서 또 하나의 또 성장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또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너무 좋으신 우리 임순례 감독님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어서 유명한 영화 너무 감독이시고.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 네. 라고 그걸 나오네요. 몇 글자 된다고 그래요?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딱 코드에 맞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그다음 이제 일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2025년 영화 보스. 가제입니다 아직. 네. 개봉 예정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그 멤버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네.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저한테도 네. 이제 올 정도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보스라는 영화인데요. 차기 이제 보스 선출을 앞둔 조직 19파 조직원 이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조우진 선배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박지환 형 나오시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친구가 이제 19파 그 얘긴데 서로 그 왕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밀면서 계속하는 이것도 굉장히 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유쾌하겠네. 사랑스러운 얘기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4시부터 라이브를 같이 했는데요. 오늘 어때 함께 하신 저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구독이들이랑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늘 자주 만나니까 저희는 그래도- 같이 나와야죠 또. 네. 일단은 4월 10일 언젠가는 즐기러 올 전공의생활 많은 사랑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협상의 기술 노무사 노무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3 이대로 괜찮은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또 곧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에 저희 이제 안경 삼형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곧 다음 달에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친구 둘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좀 정신 없거든요. 근데 어른 된 것 같은 느낌? 오늘 되게 약간 좀 많이 정갈해지고 뭔가 좀 프로의 냄새가 나는 어떤 이 자세, 되게 흐뭇했고요. 전 오직 4월 12일 토요일 첫 방송되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요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튼 듭니다. 젊은 제작진 그리고 젊은 배우들 젊은 OST 그리고 이제 만든 젊은 드라마니까요. 정말 이거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제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젊음을 강조한 거는 3랑 비교해서 강조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시즌 3를 홍보에 나섰을 때 젊은 마음 말고 어떤 걸 강조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이렇게 젊다. 네. 매일매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늙어가는 날입니다. 자, 그럼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무슨 소리야?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뭐 구독 뭐 이런. 왜 다 하던데? 구독 조태구알 그뭐 하던데? What? 아 그건 안 해. 아무튼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네. 지금까지 신원호 김대명. 정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